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예,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이게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 중에 공수처법은 통과가 됐고 나머지 두 개가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중에 뭐 상정이 될 수도 있고요.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유동적이긴 합니다. 그 내용도 사실 많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저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하도 이제 정치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 얘기도 좀 여쭤보고 이 관련돼서 오늘 또 그게 있잖아요. 저기 국무총리 인준이 있는데 표결이 어떻게 될지도 좀 여쭤보고 전반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안 중에 형사소송법이 있고 검찰청법이 있는데 네. 그중에 지금 상정이 된 거는 형사소송법이죠. 형사소송법입니다. 예. 그건 저번에 상정됐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표결을 한다면은 필리버스터는 못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네. 상정이 됐고 네. 필리버스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토론 시간이 됐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국회의장님이 네. 토론을 할 사람 없냐를 찾았고, 그래요? 근데 현장에서 토론을 할 사람이 아무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토론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필리버스터 신청은 됐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토론이 종결이 돼 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에 이제 표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검찰청법은 아직 상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늘 형사소송법을 먼저 표결하고 네. 아까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시던데 그다음에 네. 정세균 후보 총리 후보에 네. 대한 인준 절차를 네. 거치고 거치고 그다음에 아마 다시 검찰청법을 상정하게 될 건데.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검찰청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저쪽이 하느냐 마느냐 다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건 오늘 뭐 의원총회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결정하겠다 뭐 이런 네. 보도는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그게 다 끝나야지 그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본회의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유치원 3법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못 갈 가능성이 꽤 있겠네요. 오늘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형사소송법만 통과시키면 네. 사실 검찰청법은 필리버스터를 안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게 이 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돼서는 형사소송법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네. 검찰의 권한과 역할을 조정한다는 의미에서 놓고 보면은 검찰청법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요? 이제 그거는 뭐 디테일한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네. 좀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해 주세요. 형사소송법은 뭐가 바뀌는 거고 경찰청법에서는 뭐가 바뀌는 건지. 일단 검찰청법에서는 네. 검찰이 직접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검찰청법이 통과되지 않고 형사소송법만 통과된다면 사실상 큰 변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검찰청법이 통과돼야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권한 또 지휘 권한 그 부분에 조정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것을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요번 검찰 인사에서 직제 개편이 좀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차장급 검사들 인사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예상이 어떻게 되냐면 특수수사의 인력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은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검찰청법도 그럼 그런 특수수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돼 있다라는 거죠? 예,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검찰이 직접 인지를 해서 1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하고 난 다음에 네. 받아서 하거나 네. 또는 경찰이 수사를 하여튼 경찰을 통해서 네. 파악하거나 또는 경찰로부터 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식으로 줄여놓는 게 네. 이번에 검찰청법의 핵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네. 된다 보면은
직접 수사 부분 분야 또는 뭐 특수 수사 분야라는 것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특수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사건을 배당하냐면 형사부나 이런 데는 주로 송치돼서 올라온 사건들, 경찰이 네. 보낸 사건들 배당하거든요. 근데 특수부라는 거는 배당을 따로 송치된 사건을 배당을 안 합니다. 그러면 사건이 없죠. 네.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사건은 없으니까 인지를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정보 활동을 통해서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직접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줄여놓게 되면 당연히 이제 특수부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이 사실 검찰이 제일 지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입법 과정에서도 많이 그 검찰 네, 의견 그 제시를 부분에 했고.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형사소송법이 담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네.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좀 더 그 많은 권한을 검찰이 여전히 유지해야만 형사 절차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죠. 예. 근데 이제 검찰 개혁의 큰 그림으로 보면은 제도적인 개혁이 공수처법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된 법안 그게 통과가 되는 게 이제 큰 그림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면은 저번에 이탄희 판사도 지금 검찰개혁위원회에 계시잖아요. 네네네. 인터뷰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마무리가 되면은 경찰 개혁 쪽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을 개혁한다고 했는데 경찰은 그럼 믿을 수 있는 조직이냐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냐. 네.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이제? 네, 사실 이번에 그 패스트 트랙을 지정할 당시에도 예. 경찰 개혁 관련된 법안 5가지였나요? 그걸 같이 지정을 하려고 시도를 처음에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경찰 관련된 법안까지 지정하기에는 네. 좀 어려워서 예. 그 부분이 빠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법을 논의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검찰의 힘만 빼놓고 경찰에 대해서는 개혁을 안 하면 그러니까요. 문제가 네.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반론을 많이 제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은 경찰에 대한 개혁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예. 그거는 모든 정당과 모든 세력이 인정하고 있는 과제고요. 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할 당시에 시간상의 문제로 왜냐하면 180일, 뭐 270일 뭐 이런 시간적인 그것이 필요한데 협상이 늦어지다 보면 그 시간을 맞추려다 보면은 거의 이제 20대 국회가 끝날 무렵이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경찰 관련된 법안은 조금 빠지게 된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21대 국회로 넘어가겠네요, 그거는. 21대 그죠? 국회 할 수도 있고, 네. 사실 20대 국회가 뭐 짧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미 그래도 임기가 남아 있거든요. 네. 특히 올해 선거가 끝나도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20대 국회 큰 화두가 이제 검찰 개혁이었는데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국면입니다. 사실 두 가지 법안이 뭐 오늘 통과가 될지 뭐 다음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그것까지는 뭐 잘 예상이 안 되겠지만은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긴 한데 이 개혁이라는 게 제도적인 측면이 있고 사람의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네. 지금 사실 추미애 장관이 임명이 돼서 검찰 인사를 대규모로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말들이 많아요, 사실. 네. 근데 개혁 차원에서 했다고 당연히 추미애 장관이나 청와대나 이쪽에서는 얘기는 하는데 네. 이게 너무 과하게 윤 총장의 수족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뜻이 맞는 사람들이 수사를 하는 게 사람 일이잖아요. 다 쳐내면 도대체 뭐 하라는 거냐. 이런 불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번 인사 관련돼서 이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내용적인 측면하고 이제 절차적인 측면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절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34조 1항 부분을 어긴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고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방금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신 네. 그런 측면에 비판을 하죠. 네. 절차적인 측면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제 추미애 장관도 여러 차례 밝혔고 법무부 쪽에서도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인사하기 전날에도 계속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었다. 심지어는 추미애 장관이 직접 통화하면서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었고
인사하는 날의 경우에도 와서 면담을 하면서 의견을 달라고 했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6시간 동안 기다렸었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계속해서 요청을 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이 의견을 안 낸 것으로 저희들은 좀 보고 있고요.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하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수사의 지휘 라인에 있는 네. 대검 간부들을 인사한 것이 적절한 것이냐라는 특히 이제 그 비판이 수사가 청와대를 수사하고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더 네, 민감한 더 거죠. 민감한 걸 수도 있는데 뭐 저도 이제 다른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지만 어떤 검사가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있을 때는 전혀 인사가 불가능하다. 그럴 수는 없겠죠, 현실적으로. 이게 도구마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좀 고려해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또 어떻기 때문에 뭐 인사가 적정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중간 간부 뭐 차장 검사라든가 이제 부장 검사, 그다음에 이제 평검사 인사가 쭉 있을 텐데 거기서도 이제 언론에서는 보도가 계속 그게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뭐 나봐야 알겠지만은 이 수사 라인이 거의 뭐 해체되는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청와대 관련된 수사가 지금 두 가지 축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그 수사는 좀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끝날 때까지는. 뭐 이런 우려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상이나 혹은 뭐 우려하는 지점이 있으십니까? 사실 뭐 인사 관련된 부분은 뭐 제가 어떤 사전에 뭘 알 수 있다거나 하질 못해요. 그래서 네. 앞으로 있을 중간 간부 인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네. 아마 기조는 좀 유지될 수도 있지만 뭐 폭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좀 다르지 않을까? 뭐 저도 그냥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얘기인데 이제 수사에 차질이 있다라고 이제 우려하는 쪽에서 보면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있는 검찰은 그 다음 날 바로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갔단 말이에요. 수사에 전혀 지장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압수수색 하면서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아니 박근혜 정부 때도 협조했는데 청와대가 네. 압수수색에 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왜 이렇게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하지 않느냐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것을 뭐 직접 설명을 듣거나 한 건 아니고 보도를 몇 개 이제 좀 봤더니요. 그러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일절 불응한다라든지 네. 일절 거부한다가 아니라 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해달라라는 취지였던 것 같아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이 안 되는 영역들 형사소송법이 몇 군데 정해놨습니다. 네. 군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영업이나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전에도 이제 영장을 받아오면은 바로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하고 조율을 해서 네. 뭐 박근혜 정부 때나 뭐 이럴 때 보면은 조율을 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는 거죠. 이미 제출하는 형태로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압수수색 하려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절차를 밟는 건데 기사를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정해서 요청을 해달라는 얘기는 했고, 네. 근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얘기했고, 네. 그럼 그 상태에서 뭔가 좀 다른 변화가 당장 있어야 되는데 한 몇 시간 정도는 아마 특별한 변화가 없이 아마 있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상세 목록이라는 네. 것을 검찰이 작성해서 이제 가지고 그러니까 영장에 원래 일부러 법원이 발부해 준 게 아니라 검찰이 적어서 이제 가지고 온 형태로 상세 목록이라는 걸 가지고 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세 목록이라는 것이 그러면 영장의 어떤 일부로 인정을 해서 네.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네. 말 것이냐, 상세 목록은 진짜 상세한 것이냐, 애초에 처음에 요구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부분을 정해서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했던 그 요구에 맞는 그런 구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영장 받을 때 그렇게 상세하게 목록을 작성해갖고 영장을 받아요? 법원에서? 뭐 약간 포괄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저도 변호사를 해봤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전에는 포괄적으로 영장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문제 제기가 되다 보니까 예. 최근의 흐름은 뭐 어떤 그 공간에 뭐 책상만, 뭐 책장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특정한다고요? 장소도. 예. 그다음에 이제 아주 서류도 굉장히 특정을 해서 열거를 해주고요. 컴퓨터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압수수색할 때도 굉장히 특정해서 영장을 써주죠. 네. 요새는 그렇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말씀 들어보시는 거 보니까 기사를 인용하시는 거 보니까 법사위원들도 정보를 따로 받지는 않으신 모양이에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뭐 보고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물어는 볼 수 있죠. 전화해서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는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섭외받을 때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섭외를 받았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뭐 내일 뭐 조만간 이제 이 두 법안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자, 형사소송법의 밑그림이 검찰개혁의 밑그림이 다 그려지는 건데 그걸 뭐 계속 좀 관장하셨던 입장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 있으십니까 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에 대해서는 뭐 자유한국당이나 뭐 저희 당이나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수사를 한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은 이 멈춤이 없게 됩니다. 근데 원래 이제 검찰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는 기소를 담당하게 하면서 수사 과정을 1차적으로 통제하라는 거였거든요. 예.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왜곡이 돼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수사한 사건을 왜 기소를 안 하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기는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수사했는데 어떻게 왜 기소를 안 하겠습니까? 통제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1차적으로 수사 기소를 좀 권한을 조금 경찰 쪽으로 옮기면서 이게 어느 정도 분리는 좀 해놓으려고 한 건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좀 수사 기소가 좀 더 완벽하게 분리되도록 하는 것이 남은 과제고요.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들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들으신 분이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공수처럼 왜 수사권 기소권을 다 줬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와 기소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공수처가 이제 그 부정부패를 수사한다는 목적도 하나 있지만 검찰을 견제한다는 목적도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기소와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 말고 또 추진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개혁 검찰로 특정해서 얘기한다면 검찰이요? 예. 뭐 그러니까 못하신 부분이 있는지 싶어서. 법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계속 내놓고 있는 검찰개혁의 내용들이 있어요. 뭐 검찰 내부의 수사적 문화라든지 사건 배당 시스템의 변화라든지 또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과정의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으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런 건 아마 추미애 장관님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의원이었고요. 1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8시 5분에 돌아옵니다.